광종은 결심을 굳히고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명하였다. 지금 고려 백성들은 억울한 양민이 노비가 되고 또 그 노비는 짐승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찌 백성의 어버이라 할 수 있는 짐이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에 짐은 고려 황제로서 명하노니 전국의 노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힐 것이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가 있다면 모두 양인으로 해방할 것이다. 이른바 노비안건법이라 불리는 광종의 기습적이고 엄청난 명에 신료들은 아연실색하였다. 우리 역사 최초로 신분제도를 고치는 법이었으니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개혁이었다. 신료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 말이 떨어지지 않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이구동성으로 간하였다. 폐하, 천민을 양인으로 삼는다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천민은 호족들의 사유재산입니다. 천민을 양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호족들의 재산을 뺏는 일입니다. 그리 된다면 전국의 호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짐을 협박하는 것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광종이 전에 없이 강하게 나오자 신료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또 다른 신료가 나섰다. 폐하, 노비제는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승된 사회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면 어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일이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대들 귀족들이 왜 필요한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고 고칠 제도가 없는데 그대들이 여기 조당에 모여 골치 아프게 정치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 말에 신료는 마찬가지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박수경이 나섰다. 그들은 천하고 우리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한 것들이 천한 자리에 있고 귀한 사람이 귀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당연한 이치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종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호, 그대는 어찌하여 귀하다는 것이요? 천하고 귀한 것의 기준이 무엇이요? 타고난 능력이 다릅니다. 귀족들은 대대로 좋은 집안에서 좋은 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천한 것들은 천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한 우리들이 타고난 능력으로 천한 것들을 다스리는 일은 만물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것과 같사옵니다. 어찌 토끼가 호랑이의 천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때까지 광종의 논리에 밀려 답답했던 신료들은 박수경의 말에 속이 다 시원하였다. 모두들 그 말에 공감하는지 미소까지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광종이 말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라. 그대는 그 말을 증명할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광종은 신료들에게 재차 물어보았다. 그대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오? 신료들이 한 소리로 답했다.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광종은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신료들의 말씀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타고난 천성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늘 경들의 능력에 감탄하고 또 그렇기에 많은 국정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짐도 황이 올라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내건 정책이니 우선 시작은 해봅시다. 노비안건법에 대한 짐의 의지는 확고하니 이후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짐을 일깨워주시고 오늘은 이만 물러들 가세요. 신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니 안심하며 물러났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건 뭔가 우리가 낚인 것 같은 기분인데. 956년 광종은 호족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노비안건법을 결국 실시하였다. 먼저 전국의 노비를 안검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다고 하니 백성들은 기뻐하며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다. 우리 고려에 성군이 나셨네. 당연히 수많은 노비들은 양인이 되기를 신청하였다. 자네는 어찌하여 노비가 되었는가? 우리 집안도 원래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저는 백제병사로 싸우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십니다. 백제병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뼈대 있는 가문임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딱 보면 알깁니다. 제가 어딜 봐서 노비처럼 보입니까? 자네 말처럼 노비처럼 보이진 않는군.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네는 오늘부터 양인일세. 다음 사람. 예, 저도 원래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하여 웬만하면 모두 양인으로 삼아주어 그 수가 급격히 많아졌고 양인이 된 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니 왕실의 재정도 수직 상승하였다. 반면에 부리던 노비의 숫자가 줄어든 호족들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다. 외가가 강력한 호족 세력이었던 황주 황보시인 대목왕후가 보다 못해 광종을 찾아와 따졌다. 지금까지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런 회개한 법을 시행하는 겁니까? 나라의 황제가 되어 열심히 해보자는데 부인은 그 무슨 막말이요? 황제가 무엇이요?
백성의 어버이가 아니요 어버이가 자식들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는데 이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천민을 양인으로 만들어 세금을 황실에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황실이 부유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요. 보안이 외가에서 무슨 말을 들으신 것 같은데 황후는 황실 사람이요 아니면 일개호족 황보씨 사람이요? 당연히 황실의 사람이지요. 그럼 황실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요? 그야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자, 황후. 내가 전에는 재정이 빈약하여 황후에겐 잘해주지도 못했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소이다. 밖에 한번 나가보시오. 갑자기 밖에는 왜 나가보란 겁니까?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황후께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하였소이다. 하하하. 왕후가 궁금해하며 나가보았다. 그런데 궁궐마당에는 빛깔 좋은 준마에 최신식 마차가 준비하고 있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광종이 다가와 왕후의 손에 무언가 쥐어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차 열쇠요. 이 정도는 되어야 황후의 품격에 맞지 않겠소.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어디서든 기펴고 다니세요. 왕후는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기꺼이 마차에 올라타고 첫 행성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거 좋긴 한데 뭔가 폐하께 낚이는 기분인데. 급작스러운 개혁정책으로 호족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걱정만 이어지던 어느 날 광종은 급히 조당회의를 열었다. 이제 드디어 노비안건법을 폐지할까 작은 희망을 안고 신료들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천성으로 태어난 귀한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들은 그대들이 그저 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벼슬에 오르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료 하나가 분노하며 물었다. 어느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린단 말이옵니까? 아, 그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옵니다. 호족들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짐도 알고 있습니다. 허니 보여줍시다. 귀족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신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어떻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광종이 미소 지으며 선포하듯 말했다. 과거 제도를 실시합시다. 노비안건법의 타격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2년 만에 또다시 엄청난 말을 들으니 대신들은 얼이 다 빠져버렸다. 과거제를 실시한다니요. 정정당당히 시험을 치러서 귀족들의 능력이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럼 됐습니다. 당장 실시합시다. 958년 광종은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오늘날로 본다면 최초의 공무원 시험이었다. 과거제는 중국 한나라부터 시작되어 수나라의 문제가 통일된 제국의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시한 제도였다. 이후 당나라 때 정기적으로 시행되었고 송나라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신라의 채치원이 당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했던 것처럼 당나라 과거제는 외국인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에는 788년 신라가 독서 상품과를 설치하여 과거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골품제가 유지된 채 실시된 정책이라 인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광종이 실시한 과거제는 노비를 제외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으니 신라와는 달랐다. 물론 좋은 스승에 공부만 할 수 있는 귀족들과 어려운 농산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야 했던 양인들이 근본적으로 공평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개혁이었다. 게다가 노비안건법으로 수많은 노비들이 양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던가. 누구나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출세의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다. 한편 왕족의 후손이나 공신, 5품 이상 관리의 자손들은 음서를 통해 과거 합격에 관계없이 특차로 벼슬길에 오를 수는 있었지만 과거 급제를 못하고 벼슬 자리를 차지한다면 오늘날처럼 낙하산 인사라 무시했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노력하여 반드시 급제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시험은 크게 제술과, 명경과, 작과로 구분되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기획력을 시험했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작과는 의업, 복업으로 시작하여 훗날 법률, 회계, 지리 등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실무 과목들로 늘어났다. 그런데 광종의 과거제에는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삼국 통일을 이루며 무인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을 경계한 것인지 이때부터 고려는 칼든 무장보다는 붙든 선비를 더 중시하였다. 이는 훗날 무신정변을 불러올 작은 씨앗일런지도 모르겠다. 광종은 쌍기를 불렀다. 과거제는 자네가 처음으로 제안했었네. 어떤가? 이만하면 우리 고려도 잘할 수 있겠는가? 쌍기가 감탄하며 말했다. 뜬구름 같았던 신의 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신 것은 모두 폐하의 은덕이시옵니다. 노비안건법에 이어 과거제도까지 개혁하시니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분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이 일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히 시험을 치러 경쟁함으로써 호족들도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정에는 폐하의 사람들로 넘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정한 성군이십니다. 헤이, 성군은 무슨. 그건 그렇고 이참에 자네도 과거 시험에 참여를 좀 해주시게. 신이 어떻게 참여를? 자네가 시험 주관자가 되어 과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도와달란 말일세. 958년 5월 15일 드디어 첫 과거 시험이 시행되었다. 한림학사 쌍기가 지공거가 되어 시험을 주관하였고 광종은 위복루에 직접 행차하여 첫 응시자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응시자 중 광종은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 짐을 알아보겠는가? 그 외 얼마 전 저작거리에서 짐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가? 그도 광종을 알아보았는지 매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인 따위가 어찌 폐하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에이, 알면서. 어린 나이에 논어를 읽어 천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시험에 응시하였구나. 그런 기회 없사옵니다. 그는 알아본다고 말했다간 죽겠구나 싶어 끝까지 부인했다. 광종이 걱정 말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말거라. 괜찮다. 짐이 변장하고 백성들을 살핀 것이니 네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과거제를 실시한 것도 네가 해준 말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니 짐이 오히려 크게 치하할 일이다. 그는 두려워 대답하지 못했다. 광종이 응시 과목을 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다. 헌데 자네 시험 과목을 보니 잡학이구나. 너는 벼슬을 얻고 싶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잡학보다는 제술과 시험을 치러야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인데 잘못 응시한 것 같구나. 소인이 어찌 감히 높은 벼슬을 바라겠습니까? 소인의 형편에 맞게 잡학에서라도 능력을 인정받아가 그저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산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어허,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꿈을 크게 가져야지. 네가 논어를 읽던 그 실력이라면 충분히 제술과에서도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그건 그냥 취미일 뿐이라니까요. 광종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거봐, 기억하네. 너 맞지? 아차. 이렇게 광종은 과거제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로부터 인재를 얻을 수 있었고 양인이라면 누구나 기회를 얻었으니 나라는 학문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넘쳤다. 이때부터 그를 숭상하는 문풍이 일어났고 급제한 이들은 훗날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자랐다. 광종의 과거제는 이후 9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1894년 조선시대의 갑오개혁에서 근대적 관리 등용법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다. 호족들의 자녀도 자존심이 있지 양인에 밀릴 수는 없어 더욱 학문의 정성을 쏟았다. 어쩌면 고려에도 오늘날처럼 명문 학원가들이 생겨 고액의 강습료를 받으며 글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 광종의 개혁정책 중 하나인 과거제도를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광종 9년 5월 쌍기가 의결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를 설행하였다. 시, 부, 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 의업, 복업 등도 뽑았다. 하지만 급격한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광종은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하루는 광종이 오고 가는 신료들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보고 있었다. 쌍기가 물었다. 폐하, 심기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요? 광종이 혀를 차며 말했다. 옷꼬라지들이 저게 뭔가? 색깔도 모양도 통일성도 없고 질서도 없지 않은가? 이래서야 우리 고려가 통일제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안 되겠네. 이 일도 바로 잡아야겠네.